예, 3부입니다. 예? 그 3부에서는 얼마 전에도 그 hin감 맨 마지막 날 예. 우리 김한국 부의장께서 강도 높게 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제주교육청 김광수 교육도정을 비판했는데 예. 이로 상당히 그 의원님들 다 뿔이 났다고 그러고요. 예. 예. 계획안 7곳 모두 상정 보류시키는 강행을 예. 보여줬고 예. 이걸 내용을 보면 그 전임인 이성문 교육감님 교육도정도 불통이라고 했는데 이번 김원수 교육감님도 최초로 불통 얘기가 나왔어요.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그 내용 약간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불통이라는 표현보다도 과통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과통. 과한 소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을 김광수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모든 학교를 다 가서 모든 민원을 다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과한 소통들 때문에 일을 처리하려면 아버지는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무조건 좋은 아버지 소리 듣고 싶죠. 그렇죠. 좋은 아버지 소리 듣고 싶은데 살림을 맡고 있는 집행부나 약간 말리는 시누이 같은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차분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좀 너무 과하다. 이게 교육감님의 저는 소통이라는 이제 기업기관 입장의 소통이라는 게 교육감님이 전 직원들, 국장님들, 실장님, 이런 분들한테 권한을 많이 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난 진짜 소통이라고 보거든요. 당신이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 능력이 종합적인 이 역할을 하는 능력은 조금 쉽지 않다고 보고 이제 그런 소통에 의해서 좀 과통이 되고 그러려면 그런 거를 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려면 의회하고의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의회는 각 부서별로 와서 조금씩 설명을 하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게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의 소통이 조금 모자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하고 민원인들은 과통인데 교육청 내 수평적 관계에서 불통이고 의회에는 고민 혈세를 관련된 전혀 협의가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일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에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하나의 사안이 되면 이 사안을 가지고 우리 말리는 시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나. 그리고 이번 이 안건 7건 상정 보류를 시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원래 7월부터 사전기획 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기획 단계라는 게 있어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전기획이라 하면 물론 민원을 다 받아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분명히 맞죠. 맞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을 받는 분들은 전부 다 받아와서 위로 올리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정해진 파이 내에서 그리고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민원이 오더라도 당신네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구분해서 우리는 요만한 사안의 민원이 왔는데 교육청에서 요거밖에 할 수 없는데 의원님들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돼야 되는데 고스란히 들고 와서 깎으는 역할을 의회에서 하라 그러면 의회한테 칼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의회는 본청 교육감님은 아주 인자하신 아버지 되는 거고, 일참 본청 직원들은 어머니 같이 어머니 되고 우리는 그냥 말리는 시누이 비슷한 느낌이 돼서 과실은 교육감님이 다 가져가시고 교육감님 밖에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아니 난 이건 해주고 싶었다. 당신의 체육관 아니라 수영장 가지고 해주고 싶었다. 이 지역 민원이니까 의회에서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안 돼. 그럼 이제 우리 민원이 보통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각자 다 개별 욕심이 들어가면 물론 돈이 우리가 미국 기축통화국 같이 돈을 찍어내는 것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시설비 예산 부분에서는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스스로 좀 절제해야 되지 않나.
뭐지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아까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소통 지원관, 예. 지금 뭐 한문성 지원관이 있는데 음. 한문성 지원관하고 대변인 하시는 분 다 언론 출신이고 네. 그분들이 의회에 정무적 역할을 맡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내부적 소통만 다루고 의회 소통은 또 다 그 예산정책과인가요? 각 뭐 예산정책과에서 하죠. 예산정책과에서 의회 담당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말하는 대로 늘 공무원이고 그 한문성 소통지원관은 어공이죠. 네. 어쩌다 공무원. 네. 그분들은 어쨌든 신문, 그러니까 언론사 현업이나 의원님들 많이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원님과의 소통이나 이런 거 잘할 건데 왜 그분들 활용 안 하실까? 이번에 의회에서도 이 소통지원관님, 그 한문성 소통지원관이 가지고 역할 부분에 많이 했거든요. 역할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죠. 우리가 과거 의회에서 우리 정무부지사 제도 같이 부지사를 하나 두자, 소통을 잘하시는 부교육감을 두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호응을 또 많이 얻기도 했는데 그 뭐 직제 개편 과정에서 안 된 거고, 소통지원관이 등급은 상향이 됐어요. 예, 5급에서 4급으로. 예. 등급은 상향이 됐는데 하는 일은 그대로고 별관에서 본관 2층으로 사무실만 옮겼습니다. 네, 교육감님 가장 측근에서 교육감이 생각을 언론에 전달하는 역할이 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통지원관님은 비서실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컨트롤 타워는 안 되더라도 교육감님의 여러 가지 교육적 철학이라든가 뭐 시설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부서에 뭐 교육감님이 일일이 전달은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전달해서 업무 추진을 잘 되게 이제 기름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소통지원관의 역할인 것 같은데 극히 제한적인 부분만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조금 미흡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지원관님 같은 경우 보니까 뭐 겸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그거는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뭐 아마 제도적인 부분에 뭐 기관장이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기관장님의 허락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뭐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은 그 소통지원관님 그 의회하고 강력하게 반발이 있었을 때 작년 예산이 예결 특위할 때 보니까 모 도의원님께서 저한테 한문성 소통지원관께서 지금 모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소통지원관 역할 지금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강의를 하면 되겠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갖고 소통지원관이 의회하고의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재능이. 그러니까 이게 소통지원관이라는 게 이렇든 저렇든 뭐 농공 행상이긴 한데 교육감님의 뭐 선거 때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교육감의 의중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을 교육감님 옆에 두고 당신이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건 뭐 인지상정인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 소통지원관의 역할 부분이 직급을 상향한 만큼 매뉴얼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게 저희 의원들 생각이긴 한데, 우리도 뭐 워낙 행사장에서 교육감들도 많이 만나고 개인적인 자리도 많이 만나지만 가장 의중을 잘 알고 있는 소통지원관실에서 소통지원관님 비서실에서 보다 많은 소통을 하면 좀 더 의회하고 관계가 좀 더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린 건 오히려 의원님들하고 그렇죠, 편하게 직급 서기관 역할을 서기관 역할이니까 과장급이니까 매뉴얼이 분명히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통지원관의 매뉴얼에 장소만 옮겨 이사간 상황입니다. 이게 2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냥 30평짜리 아파트로 아무 뭐 수입의 변화 없이 이사간 상황. 우리 이남근 의원님을 비롯해 고이수 의원님 모든 그 다른 의원님들도 그 4급까지 상향시키면서 하는 게 이 정도면 8급, 7급이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워낙 또 우리 한문성 소통지원관께서 그동안의 그 대언론관이나 뭐 이런 부분은 뭐 훌륭하신 분이라서 그렇긴 한데, 하여간 그런 부분의 매뉴얼이, 이건 뭐 모든 일이 이제 감정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법과 제도 그리고 이제 지침, 매뉴얼 뭐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제가 이게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조금 느끼는 부분이 뭐 도 본청도 뭐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런 행정적인 절차적인 부분에서
그 직원 하나하나의 열정은 상당히 높대. 이런 행정 처리를 하는 매뉴얼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뒤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우선 행정직하고 전문직하고 혼재되어 있는 부분에서 오는 혼선도 분명히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행사 하나하나를 가보면 도청 행사보다는 교육청 행사가 훨씬 세련되고 알뜰하게 진행되는 건 맞아요. 똑같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행사를 하더라도 아주 알뜰살뜰하게 진행되는 건 맞은데, 행정 처리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좀 세련미, 법과 이거 원칙을 지켜하는 세련미는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 행정 그 시스템 그 이번 개편 차에서 보면 네. 그 내가 의회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을까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보니까 소통지원관 역할이 네. 의회에 맞는 역할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소통지원 딱 규제를 이제 구분이 딱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걸 하면 월권이 돼버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매뉴얼을 조직 개편할 때 좀 더 긴밀하게 지금 뭐 조직 개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데, 이번에 뭐 안전복지국이 새로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뭐 조직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상황에 맞는 조직이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시설과의 업무가 좀 과다해지다 보니까 다른 같이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아니지만 시설관리청을 하나 새로 별도로 만들어서 뭐 해야 되지 않느냐로도 싶고, 뭐 이제 시설과가 워낙 또 인원도 모자라긴 한데 인원이 모자란 반면 또 개개인의 역량,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의 역량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게 여유가 없다, 뭐 어간이 없다, 뭐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본청에 지금 뭐 시설 지원 그 지원 옛날 팀과였죠. 시설 지원과 같은 경우는 워낙 인원이 적다 보니까 제주도에 학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쪽에 모든 시설과 직원이 한 명 한 명이 맡다 보면 그 너무 적은 인원으로 저도 넓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여기도 정확히 이 스펙트럼이나 뭐 규범 법례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사나 여러 가지 시설 부분들을 학교 행정실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시설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뭐 물론 근래 들어서 워낙 또 시설 건수도 많이 늘고 뭐 일이 많아진 건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 모든 뭐 체계나 뭐 조직이나 아마 다 아쉬움이 100% 완벽할 수는 없고 100% 완벽할 수는 없는데, 업무가 저는 뭐 이제 동네 이장을 했으니까 이제 아가리 파이터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각 부서 과장들이 있지만 과장님의 목소리 정도에 따라서 업무가 나눠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 계획을 하면 정책기획실에서 완벽하게 관리를 해주고 시설과로 토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시설 계획도 안 된 상태에서 시설과로 토스가 되다 보니까 업무가 막 혼재돼 가지고 이게 뭐 앞에 해야 될 일을 뒤에 하고 뒤에 해야 될 앞에 해야 될 일이 좀 몇 건 눈에 보이더라고. 근데 그리고 공사 기간은 점점 루즈해져 가고 기획만 하는데 막 1년 반 정도 걸리긴 하니까, 그게 이제 100억짜리든 뭐 10억짜리든 이게 이런 형태로 가버리니까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은 교육가족들은 이거 뭐 하송세월이죠. 우리 1학년 들어가서 야 우리 학교 새로 짓는데 졸업할 때까지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행정에서도 약간 정책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제 과거의 정책에만 매몰되지 말고, 물론 이제 워낙 법이 많아져서 근래 들어서 안전 뭐 관리법이니 건축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법이 워낙 많아져서 체크해야 될 게 많긴 많지만, 이 공사 부분이 루즈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든 저렇든 약간 창의적인 생각이, 창의적인 행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의적이고 안전화에 좀 주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렇게 쓴소리 하는 이유는 정해진 도민 혈세가 워낙 소중하기 때문에 그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의견에서 나누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